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불가역적인 지위를 다졌다며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당대회 시작 전부터 김 위원장이 600mm 신형 방사포를 운전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는데 오늘 이 문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2월 말로 예고했던 9차 당대회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최대 현안은 뭡니까? 관전 포인트가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당귀하게 명문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당의 큰 행사니까 여기서 김정은을 다시 당 총서기로 추대하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당 주석직을 부활해서 하는 것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해요. 그런데 당 주석직 문제가 이번에 당 대회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논의가 되느냐 하는 게 두 번째 이제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김주애가 의미 있는 보직을 부여받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8차 당대회도 그러했지만 향후 5년 동안의 북한의 군사력 건설 방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큰 4가지 어제 노동당 그 개회사에 담겨 있는 내용들인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2월 1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됐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되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개회사를 이제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지금 대독을 한 건데, 지난 8차 당대회 때는 말 그대로 자체를 보조하기 힘들 정도로 엄혹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겁니까? 뭐 대외적 평가하고 대내적 평가로 나누긴 할 텐데요. 대외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큰 대외적인 북한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게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군사 동맹을 다시 체결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2024년도 6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어찌됐든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파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찌됐든 쿠르스크를 해방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2025년 9월 3일, 그러니까 천안문 막루에 소위 말하는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3명이 돋보이도록 하는 그런 행사장에 초청받아서 20여 개국 이상의 그런 정상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돋보이는 그런 위상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북한은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핵과 미사일을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고도화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지금 북한 비핵화를 말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의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적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위상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화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내적 변화는 아무래도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숨통이 튀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돌아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 개회사에서 특이한 점은 뭐 대남이라든지 대미 메시지가 따로 없었거든요. 네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미중 정상회의도 예정이 돼 있는데 관련해서 메시지가 안 나온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시작 메시지고요. 이게 이제 지난 8차 대회는 뭐 8일 동안 했고 또 7차는 뭐 4일 동안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좀 유동성이 있는데요. 며칠 동안 이번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마디 하니까 그때쯤 이제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당원들의 뜻을 모았다. 그래서 우리는 대외 관계를 이렇게 하겠다, 대미 관계를 이렇게 하겠다, 대남 관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제8차 당대회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월
4월 달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왔다가 돌아갈 때 자신의 비행기 안에서 다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으로 오기는 힘들 텐데 어찌됐든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대외 메시지를 낼 때 아마 미국이 비핵화를 이렇게 고집하지 않으면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지막 날 앞이나 뭐 그 정도 돼서 최종적으로 결론 파트를 낼 때 그때 얘기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네. 9차 당대회 집행부가 지금 총 39명으로 8차 당대회 때와 숫자는 비슷한데 지금 59%가 교체가 됐습니다. 네. 제일 눈에 띄는 게 대표적인 대남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철 고문이 빠지고 최선희 외무상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당 대회를 하면은 이제 당 대회를 구성하는 그런 그 집행부를 구성을 하는데 그 인원이 39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체된 인원이 23명이나 된다는 건데 이것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예견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2023년도 12월 달에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난 뒤에 2024년도에 한국과 관련되는 소위 말해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 통일, 교류 이와 관련되는 모든 대남 기구를 다 없앴거든요. 평화통일추진위원회, 조평통 없앴죠. 그리고 민족경제협력국 없앴죠. 6.15 공동선언 북측위원회 없앴죠. 아태평화위원회 없앴죠. 이렇게 다 없앴는데 어떤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없어졌고요. 다만 통일전선부만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으로 이제 갔을 뿐이고 나머지 한국과 관련되는 모든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던 기구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결과가 이렇게 아주 대폭적인 물갈이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노동당 대회 개회 직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600mm 방사포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전술탄도 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의 방사포의 연발 사격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 무기입니다.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되어 있고 인공지능 기술과 복합 유도 체계가 도입된 것으로 하여 이 유일무이한 대구경 초종밀 다련장 방사포 체계는 현대전에서 공인되어 있는 포병의 역할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노란색 단어가 하나가 보였을 겁니다. 전략적 사명 수행에 적합화돼 있다. 이게 핵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던데 맞습니까? 네, 우선 그 앞부분부터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600mm 방사포는 북한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과장된 건데 사실상 중국도 625mm짜리 방사포 있고요. 이란도 610mm짜리 방사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전략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방사포에 뭐를 앞에 탄두를 다느냐 하면은 거기다가 화성 31이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 있잖아요. 그것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술 핵무기 화성 31을 탑재하는 것은 비단 이 600mm 방사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칸데르 북한판 KN-23이라고 하죠. 그리고 KN-24라고 하는 북한판 에이테킴서,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화살 1, 2, 그리고 핵무인 수중 공격정이죠. 해일 1, 2, 그리고 신형 전술 유도탄. 그래서 총 8종류의 다 이게 화산 31이라고 하는 이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0mm 방사포에도 이것을 탑재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런 전략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독특한 장면은 김 위원장이 직접 저 방사포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네네. 뭐 과거에 뭐 일본산 SUV를 운전한 적도 있었고, 네. 근데 국가 지도자급이 저렇게 국가 뭐 무기 체계를 직접 네. 운전한다?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종종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도 8월 달에도 예. 신형 장갑차가 나왔을 때 김정은이가 직접 운전을 했고요. 2024년도 3월 달에도 신형 탱커가 나왔을 때 김정은이가 직접 운전했는데, 그래서 그 운전사들이 하는 요만큼 얼굴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 탱크 밑에 예. 그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 기억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2025년 5월 달이죠. 작년 5월 달에 240mm 방사포 그거 할 때도 운전을 했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번에 600mm 방사포 할 때도 이제 운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새로운 무기 체계가 나와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장 밀착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과시하고, 또 내가 이렇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무기 체계에 이만큼 신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압박, 내가 직접 이렇게 운전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렇게 직접 운전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거리 약 400km로 우리나라 전역이 사정권이기 때문에 이 무기는 대남용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 구조들과 지휘 체계는 삽시간에 붕괴될 것이다.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는 그 무슨 신의 보호라는 것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위력이 어느 정도기에 이런 말을 하는 예, 겁니까? 뭐 신의 보호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고 주로 이제 서구에서 God bless you 할 때 쓰는 말인데, 그것까지 뭐 일부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00mm니까요. 이제 구경이 600mm라고 하는 것은 구경별로 이렇게 위력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600mm인데 저것이 지금 보면 5대가 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5기가. 그러면은 저기에 지금 총 합하면은 몇 기입니까? 5, 25, 250발이잖아요.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한 발씩 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0발이 한꺼번에 날라와서 이렇게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거리는 400km 정도 나갑니다. 예. 그래서 뭐 평양 부근에서 이렇게 쏘더라도 대충 우리 대전권 이남까지 다 가고, 전선 지역으로 오면은 한국이 전체가 이게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화산 31이라고 하는 것들도 장착을 하면 모든 지휘 체계가 다 날아갈 것이다. 사실상 저렇게 이제 공갈, 음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일까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